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 생각 차이가 참 다른 것 같네요. 김문수 장관님,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토가 대한민국. 아니,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예, 이거 언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정식적으로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거기서 재헌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표가 많이 나온 아니,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연도가 언제냐고요? 뭐 상해 임시정부도 썼습니다만은 정식적으로 우리 헌법에 아니, 최초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아니,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1940 우리나라 그 헌법 공부를 해보세요. 헌법 제정할 때 왜 대한민국을 할 거냐, 조선으로 할 거냐 여러 개를 그래서 놓고 재헌국회에서 1919년에 재헌국회에서 표결을 됐습니다. 했는데 표결 결과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1919년 4월 10일 날 로텐도어에 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이 나와 있어요. 임시정부에는 오늘날의 헌법이 알겠습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에 예를 들어서 국적이 어느 나라냐 이런 질문 여러 번 받으셨죠?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디서 이런 정신나간 인간을 국무위원으로 뽑아놓은 걸까요? 이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입니까? 22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에 열린 본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질의에서 황당하다 못해 개 어이없는 작태를 보여줬는데요. 친일매국을 넘어선 숭일 인사임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손으로는 따봉 표시를 지어가며 대놓고 야당과 전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장관 탄핵은 안 되는 건가요? 4일 참다 못한 박주원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의 이런 작태를 직격하며 6일 방한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는데요. 정말이지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으로 초청해서 윤석열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2인 파티를 해준대요. 잘하셨습니다. 제발 돌아가실 때 기시다 총리 전용기에 김문수 장관 좀 싣고 떠나라.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니혼진으로 일본에서 사시기를 바라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갖도록 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안인 거죠. 한 대표의 주장대로 제3자 추천안을 냈으니 이제 특검 추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한 대표의 반응이 골 때렸습니다. 한 대표는 새 법안에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개소리를 해대며 응수를 했는데요. 애당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수표로 날린 거죠. 여당 내에선 한 대표의 제3자 특검법 발의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안팎으로 한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가 참 애잔합니다. 최상병 특검 법률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대표 출마 시에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에 그 이후에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본인이 발의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그 안에 대해서 양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안을 다시 어제 김영민 의원님 어제 발의했죠? 야 5당입니까? 야 5당이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 대표가 제3자 특검안을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총선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이 최상병 특검안도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제3자 특검안을 주장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대표 11년 만에 대표 회담을 통해서 물론 이견이 있었지만 그 이견을 자꾸 좁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해서 소위로 보내려고 하는 민주당 당론 발의 최상병 특검안도 저희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상병 특검안을 상정해서 소위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늦게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안을 내고 낸다면 바로 소위원회에서 병합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할 그런 자세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런 주장을 들어오셔서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이렇게 보이콧한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 정부 여당입니다. 야당이 보이콧하고 이런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사례입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오당이 발의한 네 번째 최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절차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졌는데요. 야당이 추천권을 갖던 기존 특검법을 손질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여기에서 야당이 2명을 추립니다. 만약 야당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완벽한 한동훈 맞춤 특검 법안인 거죠. 야당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주장을 반영했으니 이제 한 대표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는데요.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은 빠졌는데 필요하면 직접 발의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야당의 새 특검 법안에 대해 내용이 바뀐 게 없다라는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등에서 밝힌 대로 당내 논의를 거쳐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제3자 특검법은 여권 내 분열용이다. 주장과 입법은 별개라며 한 대표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원내 지도부 역시 특검은 대통령 탄핵 음모라는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에 보조를 맞추며 제3자 특검법 발의 여지를 일축했습니다. 야당은 새 특검법이 정치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명분 쌓기에 나섰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면서도 당내 이견이 부각돼 한동훈 체제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심하는 모양새인데요. 한동훈은 그냥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위한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나홀로 당대표, 나홀로 대선 후보로 보여집니다. 당내의 10명의 의원조차 모으지 못하는 무기력한 당대표, 올해까지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냥 참담한 수준입니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 백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